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우선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업로드했던 애솔이의 엉망진창 콘서트. 저는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엄청 신이 났는데 과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좋아해 주실까 조금 걱정이 되기는 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같이 즐겨주시고 또 막 감동받았다고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저의 첫 번째 콘서트는 그래도 성황리에 마무리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즐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가끔은 조금 이렇게 프리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어느덧 12월 마지막 주 일정 정리라서 그런지 제가 준비를 하면서 좀 마음이 싱숭생숭하더라고요. 마지막인 만큼 더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시청해주세요. 네, 월요일 일정 보시면 정책 관련 일정이 굉장히 빡빡합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가 제5차 신재생 에너지 기본 계획을 조립해서 28일에 공청회를 열 계획인데요. 이날 오후에는 내용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기사를 통해서 관련주를 좀 찾아보면 제가 중요한 부분 노란색으로 밑줄을 쳐놨고요. 그에 따른 관심 섹터까지 간단히 적어봤는데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는 태양광과 풍력 다시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탄소 배출권 관련주로는 한솔홈데코와 KC코트렐, 휴캠스, 이건산업, 에코프로, 에코바이오, 후성 등이 있겠죠. 그리고 수소 관련주 대표적으로는 두산퓨얼셀, S퓨얼셀, 두산중공업 등이 있고요. 그리고 탄소 포집 관련주로는 싹쓸이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린케미칼과 캠트로스, 라이브 파이낸셜 등이 있으니까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리백, 요게 조금 생소한 분들 있을 텐데요. 아리백은 기업이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자발적인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캠페인이에요. SK그룹이 한국 기업 최초로 이 아리백 가입을 확정했기 때문에 대표적인 관련주로 꼽힙니다. 네, 다음으로 제2차 중저준위 방패물 관리 기본 계획도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방사능 폐기물 관련주인 BHI, 비츠로테크, 오르비텍, 우진, S&W 등에 관심을 가져봐야겠죠. 그리고 이날 9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도 확정이 되네요. 마찬가지로 기사 통해서 내용을 확인하시면 석탄 발전과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겠다 하는 것이 주요 골자고요. 이에 따른 2030년까지 전기요금 인상폭은 2017년 대비해서 10.9%로 예상된다고 해요. 그렇다면 전기요금 인상의 수혜주는 당연히 한국전력이 되겠고요.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는 OCI, 하나솔루션, CS윈드, 삼강 M&T 정도 봐두시면 되겠고 그리고 LNG 발전 관련해서는 한국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BHI, 한국화본, 동성화인텍 정도 같이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는 종목이 다음 주에 무조건 간다 이게 아니라요. 일정 매매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해보고 매매에 적용을 해볼 수 있겠구나 요 정도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같이 볼 정책 일정은 제3차 항만 재개발 기본계획 수립이에요. 해양수산부가 전국의 노후, 유휴 항만과 그 주변 지역의 효율적인 개발 그리고 이용 계획을 수립할 예정인데요. 항만 관련주로는 동방, 토탈소프트, KL넷, 서호전기, 인터지스 등이 꼽히니까 한번 체크해보세요. 네, 정책 일정이 워낙 많다 보니까 다음 장으로 넘어갔네요. 네, 이어서 28일 스케줄이고요. 우리 금요일에 장마감 싹쓸이를 통해서 스펙에 대한 공부를 해봤는데 이날 뉴안타 스펙 7호가 신규 상장합니다. 이제 상장한 종목이라서 합병 소식을 전해오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미리 유안타 증권의 스펙 성과라든지 발기인, 임원진들의 과거 이력들 살펴보시면 좋겠죠. 네, 그리고 코퍼스 코리아가 스펙 합병을 통해서 상장합니다. DB 금융 스펙 7호가 코퍼스 코리아를 합병함에 따라서 변경 상장되는 건데요. 이 코퍼스 코리아는 영화, 비디오,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 업체입니다. 최근에 콘텐츠 관련주들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 변경 상장 후에 주가는 어떨지 공부 차원에서 지켜봐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정이 정말 많네요. 이날 네이버의 자회사인 라인 코퍼레이션이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될 예정입니다. 이유는 소프트뱅크의 자회사이자 야후 재팬의 운영사인 제트홀딩스와의 경영 통합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영 통합을 통해서 금융이나 검색, 커머스 분야의 협력이 기대되고요. 메가 플랫폼이 탄생할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2019년 11월에 이 합병 이슈가 처음 발표되고는 네이버에 엄청 호재로 작용을 했거든요. 근데 지난달 9월에 요 상장 폐지 결정 기사가 떴을 때는 또 엄청 악재로 작용했어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악재는 아닌 듯 합니다. Z홀딩스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 모회사인 네이버는 지분법 이익으로만 연간 3천억 정도를 벌게 된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올해 12월 결산 법인의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 막차라도 타려면 무조건 28일까지는 매수를 하셔야 합니다. 배당주 관련해서는 제가 미리 말씀을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다음 주에 사기에는 너무 늦은 감이 있거든요. 배당 효과에 배당주들의 주가가 이미 너무 오른 상황이잖아요. 아무튼 28일에 배당주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생각해야 할 부분이 다음 날인 29일 배당 낙일에는 배당 매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다면 과연 주가 하락률을 배당 수익률이 만회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배당주 막차를 타실 거면 적어도 배당 수익률이 5% 이상인 종목들 위주로만 노리시는 게 좋겠고요. 삼성전자는 연말 특별 배당 기대감이 워낙 크고 주당 1,000원 안팎의 결정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특별 배당 노리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다 매수를 하셨겠죠? 네, 그리고 오히려 이 시점에 노려볼 수 있는 전략은 배당보다는 29일 배당 낙일에 주가가 하락한 종목들을 좀 싸게 사보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그동안 관심은 있었는데 주가가 너무 올라서 손을 대지 못했던 종목들 배당 낙일에 한번 기회로 삼아보세요. 네, 이제서야 월요일 일정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넘어가서 29일 화요일 스케줄 보겠습니다. 우선 이날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12월 결산 법인의 배당 낙일입니다. 이날은 주식을 매수해도 올해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어요. 반대로 기존 주주들이라면 이날 매도해도 배당을 받을 권리는 살아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날 오전 10시부터 배달앱을 통한 주문 결제에 한해서 외식 할인 지원을 시행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배달 용기 관련주인 삼용물산, 한국패키지, 테림포장, 대형포장, 페이퍼코리아 다시 꿈틀댈 수 있겠고요. 또 결제 관련주인 KG 모빌리언스, KG 이니시스, NHN 한국사이버결제, 다날, 나이스 정보통신 등도 같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8일에 이어서 항만 관련해서 정책 내용이 또 있네요. 제4차 전국 항만 기본 계획이 수립될 텐데 항만 기본 계획은 항만법에 따라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항만 분야의 최상위 국가 기본 계획이거든요. 국내 항만 개발과 운영의 기준이 되는 만큼 내용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앞에서 언급했던 항만 관련주들에 더해서 시멘트 관련주들까지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0년 대한민국 바이오 투자 컨퍼런스가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 동안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열리는데요. 기사에 특별히 언급된 종목들 셀트리온, LG화학, 한독, 레고캠바이오, ABL바이오, SCM 생명과학, 차바이오텍까지 그리고 엔지캠 생명과학까지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발표되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일정 공유합니다. 네, 그리고 이날 두산퓨얼셀의 유상증자 신주가 추가 상장될 예정인데요. 이 신주 상장 이후의 주가 흐름, 유상증자 공부 차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SK텔레콤이 물적 분할한 모빌리티 사업부죠. 팀의 모빌리티가 출범합니다. 우버와의 협업 계획도 발표되면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인데 핵심 사업부로 회사의 새로운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12월 30일 드디어 2020년 주식시장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기분이 이상해요. 실감이 안 나기도 하고. 우리 애봉봉 식구분들 다들 올 한 해 정말 열심히 달려오셨을 텐데 부디 마지막 날도 기분 좋은 거래로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 중요한 날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 환송심의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네요. 검찰의 구형과 이 부회장의 최후 진술이 진행되면서 재판은 종결될 예정이고 선고는 내년 1월 말에서 2월 초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혹시 이재용에게 불리한 쪽으로 재판이 흘러간다면 호텔 신라가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겠고요. 최종 결과에 따라서 잘 나가는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에 좀 제동이 걸릴지는 지금으로서는 판단이 안 섭니다. 네, 그리고 올해 막바지 스펙 합병 기업들의 상장이 몰려 있습니다. 같이 살펴봤던 스펙 기대주죠. 국전약품이 변경 상장되고요. 현재 대신 밸런스 제6호 스펙이라는 이름으로 거래되던 종목이 30일부터는 국전약품으로 변경돼서 거래가 됩니다. 국전약품은 급성 췌장염 치료제로 쓰이는 나파모스타트 원료를 개발,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렘데시비르보다 코로나 치료 효과가 600배나 강하다고 해서 주목을 받기도 했죠. 이미 합병 발표 이후에 엄청난 강세를 이어왔는데 과연 변경 상장 후에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지 공부 차원에서 또 잘 봐둡시다. 이 밖에 국내 탈모 샴푸 시장 1위인 TS 샴푸 제조사 TS 트릴리온도 스펙 합병을 통해서 코스닥 시장에 입성하고요. 의류업체인 MFM 코리아도 마찬가지로 상장합니다. 저도 스펙 공부 차원에서 종목들 잘 받으려고요. 그리고 이날 보도가 예정된 기사의 제목으로 이런 게 있거든요. 제지, 골판지, 상자업체 공동 대응을 통해서 골판지 수급 불안 해소 추진. 최근 제지와 골판지 관련주들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이번 기사를 통해서 조금 살아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드디어 12월 31일 정말 2020년에 마침표를 찍는 날. 이날 시장이 안 열려서 조금 심심할 수는 있겠지만 한 해를 잘 정리하고 2020년을 또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새로운 계획도 세워보는 마지막 날 되시기를 바랄게요. 네, 그리고 1월 1일 해피 뉴 이어! 제가 1월 1일에 영상을 업로드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인사를 드릴게요. 새해 복 진짜 많이 받으세요. 이날 증시는 폐장을 하는데 그래도 살펴볼 이슈들이 조금 있어요. 먼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증권거래세가 1일부터 인하될 예정입니다. 0.25%에서 0.23%로 인하되고요. 12월 29일 매매한 주식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결제는 1월 1일에 이뤄지니까. 아무튼 코스닥 역시 0.23%로 낮아지고요. 코넥스는 0.1%로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 좋네요. 네, 그리고 중국이 1월 1일부터 고체 폐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거든요.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폐기물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시세를 줄지 한번 체크해보세요. 폐기물 처리 관련주로는 KG ETS, 코엔텍, YN텍, 인선 ENT, 제넨바이오, KC 그린홀딩스 등이 꼽힙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가 1월 1일부터 31일까지 전국의 온오프 매장에서 삼성전자 세일 페스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1등급 QLED TV와 비스포크 냉장고, 그리고 세탁기, 건조기 등등 삼성전자의 인기 제품을 한정 수량에 한해서 온오프라인 특정 행사점에서는 100만원 이하의 파격적인 가격에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주가와는 별개로 가전제품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정보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월 말부터 또 1월 내내 한파가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우리 겨울 수혜주, 요 한파 관련주들 같이 챙겨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12월 5주차 일정을 쫙 정리하다 보니까 2020년의 마지막, 그리고 2021년 새해 일정이 벌써 담기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2020년 요 주식 애소리라는 채널을 개설하면서 새롭게 인연을 맺게 된 분들도 엄청 많고 또 특별한 추억도 꽤 많이 함께 쌓아간 것 같아서 2020년이 정말 저한테는 유난히 더 특별하거든요. 새해에는 또 새로운 마음 그리고 새 정신으로 아주 새롭게 무장하고 2021년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잘 나눌 수 있었으면 합니다. 네, 코로나19로 유독 좀 지치고 힘든 2020년이기는 했지만 2021년 더 찬란해질 여러분들의 미래를 응원하면서 더 알찬 주간 증시 일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